이런 기술이 존재했다고요? 불가능해요. 미국 시카고의 유명 요리 연구가가 한국의 작은 한식당에서 외친 말입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오이지 한 조각이었죠. 오늘은 이 오이지에 완전히 매료된 미국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4,000년 전부터 내려온 인류 최초의 발효 기술,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신비로운 보존법.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식탁의 소박한 오이지였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단순한 밑반찬으로만 여겨졌던 오이지가 어떻게 세계 요리계를 뒤흔들게 되었는지 감동 내국자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요리 연구가 존 리차드슨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이거든요. 저는 존 리차드슨입니다. 55살이며 그야말로 요리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들 하지요. 프랑스 요리부터 이탈리아 요리까지 세계 각국의 음식을 연구하며 벌써 8권의 요리책을 펴냈죠. 특히 발효 음식 분야에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치즈든 와인이든 사워크라우트든 발효라면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했던 존이었습니다. 그런 존이 서울 한복판의 허름한 한식당에 들어선 순간이었어요. 주문을 하기도 전에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존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투명한 국물에 담긴 누런 채소였어요. 생전 처음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존은 포크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첫 번째 놀라움은 식감이었습니다. 분명히 절인 채소인데 생오이보다도 더 아삭했거든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절이면 절일수록 채소는 물러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쫄깃했어요. 존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습니다. 30년 넘게 요리를 연구해온 그였지만 이런 식감은 처음이었거든요. 씹을 때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났어요. 마치 얼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맛이었어요. 단순히 짠맛이나 신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고 복합적인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처음엔 시원했다가 점점 감칠맛이 돌았습니다. 마지막엔 달콤함까지 느껴졌죠. 마치 시간이 만들어낸 맛 같았어요. 존은 혀끝으로 그 맛을 분석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맛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거든요. 이게 뭔가요? 존이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건 오이지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직접 담근 거예요. 오이를 절인 음식이라고요. 그럼 피클과 비슷한 건가요? 하지만 존이 아는 모든 피클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언제 만드신 건가요? 작년 여름에 담근 거니까 한 1년 정도 됐네요. 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을 저장했다고요. 서양의 피클이라면 이미 곰팡이가 피고 상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오이지는 오히려 더 신선해 보였거든요. 혹시 방부제나 특별한 첨가물을 넣나요? 아니요. 그냥 소금이랑 물만 넣어요. 가끔 소주 조금 넣기도 하고요. 존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존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오이지 생각뿐이었거든요. 평생 요리를 연구해온 자신이 모르는 발효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존은 즉시 노트북을 켜고 오이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어로 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몇 줄짜리 설명만 있을 뿐이었죠. 한국어로 된 자료는 많았지만 존은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어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대단한 기술인데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놀라운 발효법이 존재한다면 요리계가 들썩여야 정상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존이 오이지에 대해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였어요.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당했죠. 동료 요리사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발효 음식 연구소의 교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들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동양식 피클 아니냐고,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거냐고. 존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음식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이지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긴 여정이 막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존은 자신이 얼마나 큰 벽에 부딪히게 될지 몰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존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발효 기술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시카고 요리 연구소였어요. 연구소장 데이비드 윌슨은 존보다 10살 많은 원로 요리 연구가였습니다. 프랑스 요리계에서 30년간 활동한 그는 미국 요리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죠. 존은 가져온 오이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저장했는데도 아삭한 식감이 유지된다고. 소금과 물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윌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냥 동양식 피클이잖아,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거야. 윌슨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다 신비로운 건 아니야. 존 김치도 그냥 발효 양배추일 뿐이고. 그 순간 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윌슨은 계속해서 존을 깎아내렸어요. 서양 요리를 제대로 연구하지도 못하면서 동양 음식에 현혹되고 있다고. 진짜 요리 연구자라면 검증된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고. 아시아 음식들은 대부분 과장된 면이 있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게. 존은 반박하려 했지만 윌슨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네 나이가 이제 50을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유행에 휩쓸리나 참 실망이야. 그날 존은 연구소를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존은 요리 전문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자신이 그동안 책을 출간해온 곳이었죠. 편집장 사라 존슨과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오이지에 관한 책을 쓰고 싶어요. 존의 말에 사라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이지요? 그게 뭔가요? 존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이라고.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신비로운 보존법이라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다고. 사라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시장성이 있을까요? 요즘 독자들은 김치나 된장 같은 유명한 한국 음식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이건 달라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거든요. 존 씨, 죄송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차라리 프랑스 요리나 이탈리아 요리책을 쓰시는 게 어떨까요? 사라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존은 집에서 혼자 오이지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놀라운 음식인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니.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요리 학회 발표를 신청했어요. 한국 오이지의 발효 원리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학회 심사위원회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심사위원장 로버트 클라크는 존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존, 자네 정신이 온전한가? 오이지 따위로 학회 발표를 하겠다고. 클라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시시한 주제로는 학회 품격이 떨어져. 차라리 분자 요리학이나 현대 발효 기술에 대해 발표하게. 존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최소한 검토라도 해보시면. 검토할 가치도 없어 동양 음식 가지고 서양 학회에서 발표하겠다니 웃기는 일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존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뿌리 깊은 편견이라는 것을. 서양 요리계의 오만함, 동양 음식에 대한 무시,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고집. 존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오이지의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존은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부터 존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굴욕을 잊을 수 없었던 존은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오이지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각오였죠. 서울에 도착한 존은 곧바로 전통시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광장시장. 오이지를 파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오이지 만드는 법을 물어보는 외국인을 신기해하면서도 선뜻 알려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들이 하시는 건데 저희도 정확히는 몰라요. 이런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존이 강남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존의 시선을 끌었어요. 여든이 넘어 보이는 그 할머니는 오이지를 드시면서 무언가 중얼거리고 계셨거든요. 요즘 오이지는 맛이 없어. 예전처럼 제대로 담그는 사람이 없어. 존은 용기를 내어 그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오이지를 직접 담그시나요? 할머니는 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오이지를 아는 외국인이 있네? 신기하구먼. 그 할머니가 바로 김순덕 할머니였습니다.
83세의 김순덕 할머니는 60년 넘게 오이지를 담가 오신 전문가셨어요. 경상도 출신인 할머니는 어머니로부터 또 그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비법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죠. 아들아, 진짜 오이지 담그는 걸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 내일이 오이지 담그는 날이거든. 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쉽게 기회가 올 줄이야. 다음 날 새벽 5시 조는 김순덕 할머니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이미 커다란 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일찍 왔구나. 조와. 오이지는 새벽에 담가야 제맛이야. 할머니는 존을 마당으로 안내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오이를 고르는 과정부터가 놀라웠어요. 할머니는 오이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시며 골라내셨거든요. 이 오이는 너무 크고 이건 너무 작아. 오이지용 오이는 따로 있어. 할머니가 고르신 오이들은 모두 비슷한 크기였어요. 손가락 굵기 정도의 작은 오이들이었죠. 다음은 소금물 만들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일염을 물에 풀면서 손가락으로 짠맛을 확인하셨어요. 짠맛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해.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돼. 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직감이 필요한 예술이라는 것을. 가장 신기한 건 오이를 독에 넣는 과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이를 층층이 쌓으면서 중간중간 무언가를 뿌리셨어요. 이게 뭐예요? 존이 물었습니다. 고추씨야. 이게 들어가야 오이지가 상하지 않아. 그 다음은 소금물을 끓이는 과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커다란 솥에 물을 넣고 굵은 소금을 가득 넣어 팔팔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소금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 뜨거운 소금물을 부어야 오이지가 제대로 돼. 이게 핵심이야. 할머니의 말에 조는 전율을 느꼈어요. 뜨거운 소금물로 순간 살균하는 원리였던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돌로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돌을 오이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 돌의 무게가 중요해. 너무 무거우면 오이가 으깨지고 너무 가벼우면 제대로 안 눌려. 모든 과정이 끝나자 할머니는 독 주변을 정성스럽게 정리하셨어요. 이제 3일 기다리면 돼. 그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오이지가 완성이야. 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이지는 단순한 절임이 아니라 시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라는 것을. 할머니, 이 방법을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내 어머니한테 배웠지.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한테 배우셨고 몇 대째 내려오는 방식이야. 그때 존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이건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을 이어온 인류의 지혜였던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은 존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배우려 해. 내가 죽으면 이 비법도 사라질 거야. 존은 그 순간 사명감을 느꼈어요. 이 놀라운 기술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3일 후 존은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독을 열어보는 순간 존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오이지가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투명하고 맑은 국물에 아삭아삭한 오이들이 떠 있었습니다. 맛을 보는 순간 존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 한식당에서 맛본 그 신비로운 맛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존은 몰랐어요. 진짜 놀라운 발견은 이제 막 시작된다는 것을. 그 후 며칠간 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집에서 목격한 광경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뜨거운 소금물을 붓는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분명히 그 과정에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존은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찾아갔어요. 한국의 발효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오이지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식품공학과 박진호 교수는 존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이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싶다는 외국인 연구자의 요청이 신기했거든요. 오이지요, 재미있는 주제네요. 한번 실험해봅시다. 박 교수는 즉시 실험실로 존을 안내했어요. 첫 번째 실험은 소금물을 끓이는 과정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온도계를 들고 소금물의 온도를 재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소금물이 100도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유해균이 죽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놀라웠어요. 끓인 소금물에서는 세균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로 순간 살균법이에요. 조상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터득한 거죠. 존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현대 식품 과학의 핵심 원리를 한국의 할머니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니. 두 번째 실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박 교수는 오이지를 하루씩 꺼내어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째, 2일째, 3일째 매일 변화하는 수치들을 기록했어요. 신기하네요. 5일째까지는 젖상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현미경 속 젖상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5일째부터 변화가 생기네요. 박 교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젖상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최적 발효 상태입니다. 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과연 할머니가 말씀하신 3일이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걸까요? 7일째 되는 날 박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5일에서 7일 사이가 모든 면에서 최적이에요. 실험 결과는 명확했어요. 발효맛, 짠맛, 신맛이 가장 조화로웠고 아삭한 식감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할머니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게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거군요. 박 교수는 감탄을 연발했어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존 선생님, 이거 보세요. 박 교수가 가리킨 건 오이지 표면에 생긴 얇은 막이었어요. 할머니가 골마지라고 부르던 그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연 보호막이에요.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해서 오이지를 보호하는 거죠. 현미경으로 본 골마지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인공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완벽했거든요. 이런 자연 보존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워요. 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이지는 단순한 절임이 아니라 완벽한 과학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실험은 보존성 테스트였습니다. 박 교수는 오이지를 여러 조건에서 보관하며 변화를 관찰했어요. 1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대로 만든 오이지는 전혀 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맛이 더 깊어졌어요. 이론적으로는 1년도 문제 없어요. 요즘엔 물엿을 넣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박 교수의 말에 조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교수님, 이 기술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최소 조선시대,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문헌 기록만 봐도 수백 년은 됩니다. 조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백 년 전 한국인들이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완벽한 기술을 개발했다니. 실험실을 나서는 존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오이지는 정말로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효 기술 중 하나라는 것을. 하지만 존은 아직 몰랐어요. 이 발견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실험실에서 확인한 과학적 근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오이지가 어떤 독특함을 가진 기술일까요? 존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고문원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도서관 고서실에서 만난 한국사 전문가 이영수 교수는 존의 질문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오이지의 역사를 찾고 계신다고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 교수는 조선시대 문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증보살림경제규합총서 부인필지, 수백 년 된 책들이 존의 앞에 놓였습니다. 보세요. 1766년 유중님이 쓴 증보살림경제의 오이지 제조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존은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이 교수의 번역을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소금물을 끓여서 붓는다, 돌로 눌러둔다, 사흘 뒤에 먹는다. 지금 할머니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25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과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었다니.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발효 음식의 특징을 아세요? 이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서양 발효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서양은 주로 단일균을 사용해서 치즈나 와인을 만들죠. 풍미와 미식에 중점을 둡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그동안 연구해온 서양 발효가 바로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복합균을 이용해요. 여러 균이 함께 작용해서 더 복잡하고 깊은 맛을 만들어내죠. 이 교수의 설명에 존은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이지 맛이 그토록 복합적이었던 거군요. 게다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서양은 풍미와 즐거움이 주목적이지만 한국은 저장성과 건강이 핵심이에요. 존은 김순덕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 만든다고 했던 그 말이. 가장 놀라운 건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서양 발효는 대부분 몇 주에서 몇 달이면 끝나요. 하지만 한국 발효 음식들은 몇 년씩 숙성시키기도 해요. 이 교수가 보여준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된장은 3년, 간장은 5년씩 숙성시킨다는 기록들이었죠. 오이지도 마찬가지예요. 1년은 기본이고 잘 관리하면 몇 년도 보관할 수 있어요. 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이지는 단순한 절임이 아니라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이었던 거예요. 교수님, 그럼 이런 기술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적어도 삼국시대부터는 있었을 거예요. 한반도의 추운 겨울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달한 거죠.
이 교수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발효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여름엔 발효가 잘 되고 겨울엔 자연 냉장고 역할을 하죠. 조는 감탄했어요. 기후와 문화가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던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현대 과학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요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국 발효 음식들이 현대 영양학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건강식품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 교수가 보여준 논문들에는 김치의 유산균, 된장의 항암 효과, 청국장의 혈관 건강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오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바이오틱스 효과, 항산화 성분, 미네랄 보존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과학이 발달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최고의 건강식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런 훌륭한 기술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수의 말에 조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이런 놀라운 기술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실험실을 나서는 존의 마음은 설렜어요. 이제 과학적 근거까지 확보했으니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존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존은 자신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이지의 과학적 우수성, 역사적 가치, 영양학적 효능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요리 전문지에 기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요리 잡지 푸드앤와인에 존이 보낸 기사는 편집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의 오이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과학적 근거들이 담긴 글이었거든요. 편집장 사라 윌슨은 즉시 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존 선생님, 정말 흥미로운 기사네요. 이런 음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존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네, 직접 한국에서 체험하고 연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음식이에요. 기사가 실린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독자들의 댓글이 쏟아졌고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큰 변화는 CNN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CNN 건강 섹션 기자 마이클 브라운은 존의 기사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오이지의 건강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이 놀라웠거든요. 한국의 이 음식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존은 기뻤어요. 드디어 세계 최고의 뉴스 채널에서 오이지를 다뤄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2025년 3월 CNN에서 방영된 한국의 숨겨진 슈퍼푸드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존이 직접 출연해서 오이지의 놀라운 효능들을 설명했거든요. 이 작은 오이 조각 하나에 10억 개 이상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존의 말에 앵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방송 후 CNN 웹사이트는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려들었어요. 오이지에 대한 검색량이 하루 만에 1000배나 증가했거든요. 두 번째 놀라운 일은 BBC에서 일어났습니다. BBC 사이언스 팀이 오이지의 과학적 원리를 심층 분석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거예요. 영국 최고의 미생물학자들이 참여해서 오이지의 발효 과정을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이런 복합 발효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생태계네요. 옥스퍼드 대학 미생물학과 교수의 말이었어요. BBC 다큐멘터리 발효의 비밀, 한국에서 답을 찾다는 유럽 전역의 한국 음식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였어요. 뉴욕타임스 건강 섹션에서 오이지를 주제로 한 대형 기사를 실었거든요. 제목은 서양이 놓친 동양의 보물 오이지였어요. 기사에서는 존의 연구 과정과 함께 실제 뉴욕에서 오이지를 파는 한식당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오이지라는 이름의 메뉴에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미 뉴욕에 오이지 전문 레스토랑이 있다니 놀랍네요. 존은 기사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한국 음식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NHK에서 제작한 장수의 비밀 한국 발효 음식을 찾아서 프로그램에서 오이지가 집중 조명받았어요. 일본인들이 한국의 발효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인 거였죠. 한국의 발효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본 발효학회 회장의 말이었어요. 존은 이 말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랑스의 반응이었어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오이지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파리의 유명 셰프들이 오이지를 이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프랑스 요리에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미슐랭 3성 레스토랑의 셰프가 한 말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존이 그토록 무시받았던 시카고 요리 연구소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윌슨 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존 자네가 옳았어. 오이지 연구를 함께하고 싶네. 존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다니. 하지만 존은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건 오이지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해 말 존은 임정식 셰프의 뉴욕 레스토랑 정식을 방문했어요. 미쉐린 3성을 받은 그곳에서 오이지를 맛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오이지군요. 임정식 셰프가 내온 오이지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된 작품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세계에 알려져서 정말 기쁩니다. 임 셰프의 말에 존은 깊이 공감했어요. 그날 밤 존은 호텔에서 혼자 오이지를 먹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음식이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존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아요. 처음 서울의 작은 한식당에서 오이지를 맛봤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2025년 가을 존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초청받은 귀빈으로서 말이에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전통 발효식품 국제 심포지엄에 기조 연설자로 초대받은 거였어요. 주제는 물론 오이지의 과학적 가치와 세계화 방안이었습니다. 심포지엄 전날 존은 김순덕 할머니를 찾아 뵈었어요. 84세가 되신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마당의 독들도 그대로 있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오이지를 담그고 계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존이 진심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뭘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알아서 잘한 거지.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하셨어요. 하지만 존은 할머니 눈가에 스며든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셨던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존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오이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할머니의 지혜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새로 담근 오이지를 존에게 내어주셨어요. 맛을 본 순간 존은 1년 전 그 감동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맛이었어요. 다음 날 심포지엄에서 존의 강연은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이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완벽한 작품입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식품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존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양인으로서 한국의 발효 기술에 깊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복합균을 이용한 자연 발효 장기 숙성을 통한 깊은 맛 건강을 생각한 저장법. 이 모든 것이 수백 년 전부터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일본 연구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오이지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보시나요? 존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뉴욕에는 오이지 전문 레스토랑이 있고 파리의 셰프들은 오이지를 이용한 퓨전 요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곧 전 세계 어디서든 오이지를 맛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존은 서울 시내를 걸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명동 거리에는 오이지를 파는 한식당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오이지를 맛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This is amazing. What is this? 한 미국인 관광객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은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강남의 한 대형 마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이지 코너에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상품 설명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존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이지의 세계화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날 저녁 존은 처음 오이지를 맛봤던 그 한식당을 다시 찾았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여전히 그 신비로운 맛이었어요. 아삭한 식감, 복합적인 풍미,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감칠맛. 하지만 이제 존은 그 맛 뒤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 과학적 원리, 건강한 효능, 그리고 할머니들의 지혜까지. 정말 대단한 음식이야. 존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어린 한국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이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래요.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대단하죠.
아이 엄마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조상들이 정말 똑똑하셨지. 조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음식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 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 전체에 대한 경외감이었죠. 김치, 된장, 고추장, 막걸리 모든 것이 오이지처럼 깊은 지혜와 과학이 담긴 보물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조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조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한국인들의 지혜와 노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존의 오이지 탐험은 끝났지만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존이라는 미국인의 눈을 통해 본 우리 오이지의 진짜 가치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할머니의 지혜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보다 뛰어났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복합균을 이용한 자연 발효 장기 숙성을 통한 깊은 맛 건강을 생각한 저장법.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발효 음식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까지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세계가 인정하는 보물이었던 거예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우리 음식의 자랑거리도 알려주세요. 감동내국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